네, 안녕하세요. 성우 석승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버 더빙 덕후님께서 이제 여러 게시판 그리고 갤러리 등을 통해서 성우 석승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수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약간 좀 투머치 토크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삐를 풀어놓고 저 혼자 얘기하게 놔두면은 좀 되게 말이 많아지거든요. 사실 질문당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 이제 더빙 덕후님과 그리고 이제 유튜브 편집자분께 모쪼록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빙 덕후님이 편집까지 같이 하신다면은 두 배로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거의 20개 가량의 질문을 준비해 주셨네요. 질문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저에게. 그럼 제가 이제 기억나는 바, 생각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작품 질문부터 갈게요. 1번 콜 오브 듀티 작품에서 남자 군인 역을 담당하실 때의 녹음실 풍경이 궁금합니다. 콜 오브 듀티 쉽지 않은 녹음이었죠. 이 녹음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은 핀 마이크란 걸 사용했어요. 핀 마이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어찌 됐든 핀 마이크가 이제 저희가 보통 성우들이 쓰는 거치형 마이크랑은 다르게 머리에 밴드를 이렇게 쓰고 그 밴드에다 좀 쌀알 만한 쌀알보단 좀 더 크겠다. 좀 긴 쌀알 만한 이제 마이크를 이제 장착을 해서 그게 그래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하던가 제스처를 취하면서 녹음을 해도 이제 잡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현장감이 사는 그런 마이크라고 해요. 이제 이 게임이 FPS 1인칭 슈팅 게임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전쟁터에서 막 총싸움을 하고 이제 막 잠입하고 뭐 작전을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더 현장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게임 녹음을 잡아주신 감독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주신 장비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자유롭게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익숙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혹시나 이제 쓰고 싶다면은 이제 총을 들고도 해도 된다고 이제 그 장난감 비비탄 총을 이제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막 방독면 뭐 가스가 터져가지고 막 이제 화생방 상황이 돼서 방독면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방독면을 쓰고 녹음할 수 있게 방독면도 준비해주고 하셨는데 의외로 이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좀 막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감독님의 또 니즈에도 맞춰 드려야 하고 하니까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전쟁터다 보니까 대사가 막 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 찢어져라. 진짜 그냥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막 옆에서 포탄 쾅 터지고 뒤에서 미사일 슝 날아가고 이러니까 왼쪽 위 아래 뭐 이런 걸로 거의 1시간 녹음을 내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로 해야 되는 것도 조금 힘든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굉장히 이제 성대가 좀 튼튼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콜듀 녹음은 하면서 와 이게 진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게임 녹음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스케줄 잡는 거를 조금 이제 시간을 둬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데 목에서 약간 캑캑거리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매캐한 느낌이 날 정도로 한편으로는 근데 또 그만큼 막 소리 질러 보면서 했던 녹음은 또 처음이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로만 했던 녹음은 또 처음이었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신기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면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연기적으로 이제 뛰어넘어야 될 벽을 하나 또 이제 새롭게 만난 것 같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다 보니까 이제 막 다급함을 더 연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전후 세대다 보니까 그 전쟁을 실제로 겪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 받았던 생각도 해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감정이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콜 오브 듀티 음성을 추출해서 올려주신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주연이신 뭐 성황경 선배님, 뭐 최한 선배님, 뭐 신범식 선배님 등등 목소리가 다 이제 총망라돼 있으니까 한번 전쟁터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은 그 채널에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엘소드의 하이바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하이바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개혁가? 혁명가?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하이반이 속한 이 엘소드의 마족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여서 이제 하이반은 그걸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계획을 꾸미죠.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근데 그 계획을 꾸미기 위해서 준비한 수단이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위험한 수단이었던 거죠. 어쩌면은 이제 그 사회 전체를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엘소드 원정대 주인공 파티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발목이 잡히고 말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게 나름 다 이제 잘 정리가 됐고 예. 우선 메인 스토리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퇴장을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다음에 등장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대로 떠나기엔 조금 아쉬워. 아, 그리고 미남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이 업계 용어 괜찮나? 예. 이누미미라고 하는 이제 개 강아지 귀를 단 캐릭터인데 어 굉장히 약간 좀 요즘 말로 댕댕미 예. 약간 좀 발랄한 느낌도 있고 주인공 파티를 놀리기도 하고 좀 생기가 넘치는 모습인데 근데 그 안에는 조금 이제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이제 겉으로는 반갑반갑 웃는데 뒤에서는 이제 나쁜 계획 어쨌든 하이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당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엘소드를 플레이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받고 한번 찾아봤는데 하이반이 인기가 있어.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은 이 인기를 본다면 언젠가 다시 한번 출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저도 하이반 같은 야망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3번 클로저스의 민수호 또는 언터처블의 캐스팅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마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밥을 먹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열심히 밥을 먹고 있던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작가님께서 어, 클로저스의 새 지역인 부산이 오픈되고 열리고 어, 거기에 나오는 새 캐릭터를 이제 성우님께 부탁드리고 싶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참여하고 싶은 작품에 캐스팅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섭외는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본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메일에 원래는 제가 아마 민수 영만 그때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메일에서 이제 한 캐릭터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봤던 게 언터처블이었죠. 두 캐릭터 다 너무 이제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 성격상 차이라든가 굉장히 둘 다 즐겁게 연기했던 기억이 나요. 한쪽은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성격. 하지만 부산 시민에겐 따뜻하겠지. 한쪽은 또 완전히 이제 나사 빠진 이제 돌 플러스 아이, 도라이 같은 악역이고. 예.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캐스팅을 해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 전에 그 녹음하기 한 1년 전, 1년 반쯤 전에 이제 그 대원의 윤은서 씨가 이제 파이 그 윈체스터 녹음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 다른 스케줄 때문에 그 녹음실에 갔다가 이제 은서 씨한테 인사드리고 녹음 오셨네요 하고 뭐 그 인사를 드리고 뭐 대본을 되게 엄청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플레이어블 캐릭터니까. 그래서 이제 수다를 잠깐 떨다가 거기 이제 그 나디 게임즈 클로저스 분들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때 이제 이 기회에 그럼 샘플이라도 드려야겠다. 이제 샘플을 드렸었어요. 이제 샘플을 드렸는데 그걸 들어보시고 이제 캐스팅을 해주신 거죠. 아, 샘플 돌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조금 부끄러웠던 거는 그때는 이제 아마 프리 1, 2년 차라 가지고 샘플이 좀 제대로 된 게 없던 시기에 드린 샘플이라서 성우님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하고 제가 드린 샘플 목소리를 틀어주셨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아우 씨, 나 왜 연기 저렇게 했지? 아 꺼주세요 제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역이 부산이고 민수호는 부산시장이고 저도 이제 경남 창원 마산 출신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그건 또 이제 그게 좀 반려된 것도 조금 아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뭐 이제 그 스토리에 나오는 여러 단역에서 사투리 연기를 조금 했으니까 그 점은 뭐 만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4번 클로저스의 언터처블 캐릭터는 어떤 부분에 연기 중점을 두셨나요? 언터처블. 저는 굉장히 이런 캐릭터 연기가 재밌거든요. 조금 이제 이 아까도 앞서서 말했지만은 좀 비방 용어인 것 같긴 하지만 도라이 같은 악역. 네. 가장 기억나는 건 웃음이에요. 아하하하하 하는 그 웃음. 네. 이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준비를 해와 주셨어요. 이제 레퍼런스를 따와 주셔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클로저스 특유의 그 물결 타는 듯한 웃음이 탄생이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캐릭터가 이제 능력이 이제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는 다른 모습이 있고 다른 성우분이 있고 실제 모습의 성우분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게임 녹음은 특성상 녹음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거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연기할 때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막 말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한때는 쏘아 붙였다가 놀렸다가 막 이제 찌질해졌다가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연기하기에 즐거운 캐릭터였어요. 안타까운 점 퇴장이 너무 빨랐다는 점.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5번 어플몬스터 작품에서 주인공의 어플몬 외에 많은 몬스터를 담당하셨는데 연기하는데 어렵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플몬 또 소중한 추억의 작품이네요. 예. 쉽지 않았죠. 이 작품 시작할 때는 그 남자 성우가 3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정재원 선배님 그리고 이재범 선배님 이렇게 3명. 뒤에 이제 후반부에 와서 이제 박성영 성우 이제 우리 성영이가 들어와서 좀 더 이제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초반에는 진짜 매화 나오는 악역 어플몬은 약간 남성형 어플몬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우가 3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회는 한 화에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2마리 3마리 나올 때도 있는데 와 그때는 쉽지 않았죠. 또 재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브롤라이즈 라고 이제 그 매화 나오는 그 음성을 담당하고 계셨고 이제 재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을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뭔가 느낌이 저한테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배역이. 순번대로 가면 이번에는 재원 선배님인데 또 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캐릭터 개발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덩치가 큰 캐릭터가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왜소한 어플몬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착한 어플몬 되게 이제 성격 나쁜 어플몬 뭐 목소리 굵은 목소리 얇은 하여튼 진짜 별의별 캐릭터를 다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한 10마리? 넘게 마리가 맞나? 하여튼 10캐릭터를 넘게 연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캐릭터들마다 아예 다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한편으로는 성우의 장점이자 지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저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줄 수 있었던 이 작품이었기에 물론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는 발전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정주행 다시 해봐야겠네요. 52편이라서 좀 길긴 하지만 6번 게임, 애니, 외화, 특촬, 라디오 드라마 등의 분야 중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이다. 사실 좀 다 나름의 좀 편안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을 따지자면은 라디오 드라마와 그 외 나머지 넷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선 편한 점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대본만 있고 대본에 주어진 상황이나 대사만 있고 그려지는 그림이 우선은 이제 연기로만 그려야 되니까 좀 더 호흡이라든가 뭐 포즈라든가 이제 뭐 캐릭터를 좀 더 자유롭게 설정하고 갈 수 있는 느낌이 있는 반면 그만큼 또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듣고만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도 없고 뭐 이제 뭐 움직이는 액션 같은 것도 소리로만 이제 들으셔야 되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잘 연기하는 성우가 잘 그려내서 전달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예. 나머지 4개 게임 애니 외화 특촬 같은 경우에는 더빙이라고 묶을게요. 더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림이 있고 때로는 이제 외국 작품 같은 경우를 더빙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본 성우분이라든가 원본 배우분의 이제 음성이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림이라든가 이제 화면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많은 걸 이제 저희가 따올 수 있어요. 원본 느낌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원본 성우는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구나. 그거를 조금 이제 모티브 삼아서 가면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입 길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너무 또 그림에 안 맞는 연기를 하게 되면은 또 연기가 너무 어긋나 버리니까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분야든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진짜. 예. 이 분야든 저 분야든 물론 이제 재밌고 즐거운 좀 편하게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 저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예. 그럴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어려운 건 저는 이제 내레이션 멘트 쪽 이제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어려워서 조금 더 연기 쪽이 조금 더 편안하다. 예. 요 지금 말씀 주신 게임 애니 외화 특촬 라디오 드라마 5분야가 다른 분야들에 비해선 좀 더 연기하기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 7번. SNS에 게시하신 샘플 영상에는 악역의 영상이 다수 존재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저도 이제 제 SNS 그 샘플 올린 영상들 한번 쭉 훑어봤더니 제가 생각보다 악역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강구한 선생님이나 이제 몬스터즈 선배님들이나 이제 그 가까운 기수에는 권창욱 선배님의 뒤를 잇는 악역 전담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기동전사 건담의 마쿠베였던 것 같아요. 원래 기동전사 건담 작품을 제가 메카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메카닉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었고 또 알고 있는 캐릭터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건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배역 오디션을 먼저 봤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오디션 떨어진 건 아쉽지만 내가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된다면은 어떤 캐릭터를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마쿠베면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재밌게 연기할 수 있고 나름 임팩트가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PD님이 전화가 오셔서 마쿠베 역을 해주실 수 있냐고 이제 하셔가지고 PD님 저도 제가 마쿠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이제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명대사도 남기기도 했고 이건 나중에 이따 8번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최근에 녹음했던 건데 이제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게임에서 거기에 이제 킹 오브 파이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루갈 저희 세대 때 이제 90년대 이제 그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기를 보낸 친구들은
킹 오브 파이터는 한 번씩은 해보던가 아니면 보기라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보스 캐릭터인 이제 루가를 이제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저에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예. 한편 또 이 캐릭터를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게임으로 봤던 이제 카이저 웨이 뭐 이런 건 아니면 제노사이드 커터 뭐 이런 이제 기술명을 이제 실제로 제 목소리로 연기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8번. 녹음하신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무엇인가요? 아까 7번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마쿠베 기억나는 캐릭터로 얘기했던 이제 마쿠베의 유언인 그것은 명품이다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 대사는 원래 이런 원문 대사를 직역하자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대사였어요. 이 대사로 실제로 약 30년간 이제 건담 팬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더빙이 들어가면서 번역 작가님께서 굉장히 초월 번역을 하신 거죠. 예. 저도 대본을 처음 해보고 명품이다? 괜찮을까? 아이 그래도 대본에 이제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셨으니까 하자 이래서 이제 명품이다 질렀더니 이제 뒤에 계시던 선배들이 다 빵 터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인데 명품이다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그 원래 이제 알려졌던 대사인 좋은 것이다로도 녹음을 했는데 이제 그 방송 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명품이다가 나갔더라고요. 아 근데 나름 또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예, 또 한편으론 많은 분들이 또 명품이다 되게 새롭고 신선하고 좋다 약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의미로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메카물 좋아하는 이제 또 건덕후로서 네. 이 건담의 명대사인 그것은 좋은 것이다를 내가 그것은 명품이다로 이제 바꿔서 연기한 성우다. 이렇게 이제 또 한 썰을 풀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명품 성우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사처럼 명품인 성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성우 팬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내가 플레이하는 이 게임에 나오는 이 캐릭터의 목소리가 내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보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이 캐릭터 목소리와 같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우 팬지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어서 그때는 사실 근데 취미의 영역이었고 이게 직업을 삼아야겠다라고 바뀌게 된 거는 역시 성우 동아리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예. 원래 처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성우 동아리를 알게는 됐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좀 피폐한 생활을 보냈거든요. 학교, 집, PC방. 특히 PC방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지. 진짜 겜돌이 생활을 너무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도 이대로는 나 진짜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동아리에서라도 좀 뭔가 이제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다가 성우 동아리가 있네? 맞아 나 성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가입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군입대 직전이었어가지고 아유 그래 곧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 전역하고 나서 동아리가 있으면은 동아리 그때도 남아있으면은 그때 가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왔더니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공연을 한다고 이제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갔더니 진짜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그 선배 기수들이죠. 이제 동아리 선배 기수들이 선배 기수님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또 정말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한 2,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졸업이 가까워올수록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전공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좀 이제 그래서 고민이 있던 차에 동아리 내 동아리 선배님들이 이제 실제 성우가 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KBS 38기 길라영 선배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원 4기 이제 김현우 선배님이라든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아, 맞아. 나 성우 참 좋아했는데 내 전공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데 한번 연기도 실제로 내가 동아리 와서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그렇다면 한번 이쪽 직업을 도전을 해볼까? 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친구가 어느새 6년 차 성우가 됐네요. 전속 2년, 불이 4년. 6년 차도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7년 차야. 언제 이렇게 됐지? 큰일 났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2번. 대학 시절 성우 동아리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우 동아리는 어떤 곳인가요? 아, 마음의 고향 성우 동아리 온보이싱. 성우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성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동아리예요. 가장 큰 이제 지향점 행사는 이제 매년 3번 있는 공연이죠. 라이브 더빙 공연.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옵티 없이 옵티컬이라고 하죠. 원본 성우의 소리 없이 진짜 영상만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진행하는 공연이에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제 나름 이제 동아리 내 잘하는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이제 공연이 다시 재개가 됐을 때 한번 보러 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공연비도 무료고 이제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공연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교내에서 무슨 방송에서 이제 성우 멘트가 필요하다 할 때도 이제 저희 성우 동아리 회원들이 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슨 교내 이제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뭐 음성 같은 거 이제 TTS 같은 음성이 필요하다 이럴 때도 이제 가서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가끔씩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일이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하기도 하고 예. 사실 처음엔 제가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동아리가 그냥 공연을 위해서 공연이 이제 메인인 동아리였는데 최근 한번 찾아봤더니 막 유튜브 뭐 예능에도 나오고 예. 일도 바깥 일도 되게 많이 하고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예, 과연 10년이 넘다 보니까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장이 굉장히 또 기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아리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저도 처음에 동아리 가입했을 때는 이제 취미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가입한 거였는데 이제 그런 취미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 후배들도 있고 또 지금 또 그 성우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어요. 과연 이제 우리 정의안의 뒤를 이어서 의한군의 뒤를 이어서 성우 동아리 출신 5호 성우가 언제 탄생하게 될지도 이제 선배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화이팅. 3번. 전속 성우 시절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 전속 때 진짜 저희가 12명이나 되고 저희 기수가 KBS 40기가 또 이제 연령층도 워낙 다양하고 예. 저희 기수에 띠동갑이 둘이 있거든요. 저랑 유정 누나랑 이제 다혜랑 자영 누나인데 근데 이 얘기하면 누나들한테 혼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베리에이션이 넓다 보니까 정말 참 다들 이제 독특한 캐릭터기도 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진짜.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제일 이제 재밌었던 거 하나는 이제 KBS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역사를 찾아서라고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레이터인 이 김석환 선배님이 내레이터를 하시고 이제 전속 성우들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대신들이나 혹은 이제 장군들이나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때가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조 때인가 연산군 때인가 이래가지고 좀 그 왜 국문이라고 하죠. 그 죄인들을 묶어놓고 이제 그 막 줄이 틀고 막 매질하고 막 이런 씬이 되게 많았던 때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줄이 틀리는 사람도 전속이고 이제 그 곤장질을 하는 사람도 전속이란 말이에요. 예. 곤장씬이었어요. 곤장씬이었는데 이제 저희 동기인 이제 장모 희문 형이 희문이 형이 곤장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곤장씬이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치면 이제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러면은 예 하고 헛 이렇게 이제 곤장 치는 호흡을 하면은 뒤에서 이제 효과 선배님이 폴리 선배님들이 이제 딱 하고 이제 곤장 이제 맞는 소음을 내주시 소리를 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보통 그러니까 칠 때 호흡이 히앗 뭐 그러니까 헛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형이 갑자기 그 곤장 치는 호흡을 빠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빠세는 보통 이제 그 뭐 축구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권도장 이런 데서 이제 기합으로 쓰는 건데 그걸 빠세를 해버리니까 와 그때도 이제 막 다 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 연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혼날 수도 있는 거리였는데 아 너무 웃기니까 다들 그래서 다들 이제 한바탕 웃음으로 웃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 외에도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우선 이제 시간상 이제 요 하나만 요 한 에피소드만 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녹음에 참여해보고 싶은 작품 배역이 있으신가요? 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성우로서 이제 연기자로서 어 무슨 배역이든 무슨 작품이든 맡겨만 주신다면 이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다지고 있고 장르로 따지면은 어 로봇물, 메카물. 아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슈퍼 전대에도 그 전대물 슈퍼 전대에도 로봇은 나오고 또 이제 건담도 이제 로봇들끼리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열혈 로봇, 용자 로봇물. 아, 좀 이루기 힘든 꿈일 것 같긴 하지만 요즘 그쪽 장르가 아예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예. 그런 작품에 출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로봇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고 불똥 튀고 열혈 넘치는 대사 이제 필살기 대사 빡 치고 또 이제 그 뒤에 악역 로봇 펑 하고 터지고 아 이런 이제 로망을 언제 한번 이룰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게임 쪽은 RPG 게임이 더빙되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요즘 이제 게임 더빙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게임이 더빙되는 건 정말 게이머로서 성우로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제 RPG 쪽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워낙 뭐 대사량도 많고 실제로 RPG가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 장르지만은 약간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없는 장르다 보니까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창세기 전이라든가 혹은 콘솔 쪽에는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 이런 이제 더빙으로 굉장히 호평받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작품들이 현 세대에서도 더빙이 된다면은 꼭 그런 작품에 참여해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작품을 한정 짓는다면은 저는 이제 군상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갈등하고 막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능력자 배틀물도 좋아하고 그 두 장르를 이제 공유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혈계전선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그 작품을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예, 연출도 되게 좋았고 애니메이션 연출도 되게 좋았고 성우진도 굉장히 화려했고 연기도 너무들 잘해주셨고 일본 성우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워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 방송할 때 짧게 더빙을 했던 그게 있는데 영상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남겨놓지 않아서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5번 라면 예찬론자라고 하시던데 성우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라면은 무엇인가요? 라면은 그냥 다 맛있어요. 모든 인스턴트 라면은 다 맛있습니다. 서로 다른 맛이 있을 뿐,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걸 뽑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꿀게요. 제 마음대로 바꿔서 죄송합니다만은 최근에 먹은 라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라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더빙 덕후님도 그렇고 아무런 광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 미리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물 쪽에서는 그 신라면,
불땡 검정 신라면에 검정 신라면 컵라면에서 두부김치 라면이 나왔어요. 김치 국물 쪽 라면의 최고봉은 저는 GS의 그 오모리 김치찌개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모리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두부김치 신라면 검정 두부김치 라면이 잘 나왔어요. 두부가 진짜 리얼 두부야. 진짜 실제 두부예요. 처음에는 건두부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 뭐야 이랬는데 뜨거운 물 부어서 익히니까 식감이나 맛이 진짜 두부예요. 김치 맛도 나름 괜찮고.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좀 저에게 인상이 깊게 박힌 라면이었어요. 비비는 쪽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비비는 라면은 이제 2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기 때문에 1개 반 안 돼요. 2개 먹어야 돼요.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비빔면인 여덟도 이제 비빔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는 그거, 그게 그 내냄띤 버전이 있어요. 이 매운맛 버전이라고 할게요. 매운맛 버전이 있는데 일반이랑 매운맛이랑 반반 섞어 먹으면은 딱 괜찮아요. 매운 거는 좀 사실 좀 꽤 맵거든요. 꽤 매워요. 그래서 이제 반반 섞어 먹으면은 거기에 식초 조금 뿌려 먹으면은 아주 적절한 매운맛을 적절한 매운 비빔면 맛을 맛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개인적인 팁입니다. 식초 조금 뿌리고 가능하면 참기름도 한 2~3방울 정도? 이거 뭐 레시피 알려드리는 방송도 아니고 어쨌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맛있는 라면들 많죠. 김치왕 뚜껑, 아이고 말하면 안 돼. 김치 킹 뚜껑이라든가, 그거 말고도 그 중국 매운 짜파게티, 짜파게티라든가 짜파게티 자체가 이거 어렵다 되게 상표명을 밝히지 않기가 어렵네요. 어찌됐든 라면은 다 좋아합니다. 어떤 라면이든 맛있어요. 6번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게임 방송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 가장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은 무엇인가요? 게임 방송을 한 지도 거의 한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와, 오래 했다. 와. 그 와중에 이제 정말 수많은 게임들을 했는데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 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서 말한 라면과 마찬가지로 게임들은 다 재밌긴 했어요. 나름의 이제 재미 요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 재밌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게임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다크 소울 시리즈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 피지컬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게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제 RPG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RPG도 물론 어려운 RPG도 있지만은 RPG는 레벨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레벨 노가다라도 해서 레벨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가면 좀 편해지는데 이제 다크 소울 시리즈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능력치가 있어서 올리면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게이머다 보니까 이 다크 소울 시리즈의 유명함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아니 게임인데 뭐 You die, 당신은 죽었습니다가 이 게임의 특성이야?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하하하 이랬는데 그때는 제가 그 게임을 플레이할 줄은 몰랐었죠. 근데 게임 방송을 하게 되고 또 그 게임 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막 시청자분들이 선물도 주시고 하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당연히 플레이를 해야죠. 그래서 1, 2, 3의 비슷한 시리즈인 블러드본, 세키로까지 다 했네요. 와, 되게 게임할 때는 막 와 이걸 어떻게 깨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욕하면서 하는데 딱 그 보스를 잡았을 때 클리어 했을 때 와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이 진짜 대단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많은 그 스트리머 분들이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리즈를 한 번씩 거쳐가는지 이게 또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플레이한 영상을 다시 봤는데 보는 맛은 있더라고요. 얘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약간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내가 고통받는 입장이었지만 그 비슷한 걸로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할로우 나이트. 이건 인디 게임인데 진짜 와 이건 긴장해야 돼. 이 게임사들 인디 게임이 이 정도인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 난이도도 적절했고 그래서 이제 이 후속작인 실크송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실크송 나오면 꼭 플레이 할 거니까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역할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까 4번 녹음에 참여해보고 싶은 작품 배역 때 이 작품들도 말을 못했네요. 꼭 해보고 싶은 장르죠.
전대물 아니 특촬물이지. 네, 가면라이더까지 포함하려면 특촬물이라고 해야지. 네, 무슨 역할이든 시켜만 주신다면. 안 그래도 최근 이제 올해 방송한 가면라이더 더빙에서 이제 저희 동기인 이제 규창이 형이 이제 메인 빌런으로 출연을 했었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러웠어. 그래서 형한테 잘 됐어요 형, 이거 너무 부럽다,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형처럼 이제 형이 했던 것처럼 악역도 괜찮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워레인저는 요즘 보니까 이제 그 KBS 선배님들 그 출연 그걸 봤을 때 이제 노란색으로 쓰시더라고요. 보통 노란 친구의 이제 KBS 선배님들을 캐스팅 하시던데, 노란색 친구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도 뭐 이제 메인 주인공인 빨간색 친구라든가, 혹은 또 이제 냉철함의 상징 파란색이라든가, 뭐 후반에 합류하는 뭐 검정이라든가 하양, 뭐 뭐든 간에, 예. 빌런도 재밌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이제 빌런 쪽이 뭐 중간 보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열혈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 특촬물은 기본이 또 열혈 아니겠습니까? 꼭 언젠가 한번 이제 변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신 연기의 장단점. 와, 으아. 요즘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예, 연기의 장단점.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야 근데 단점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두 개가 저한테는 약간 좀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점이라면은 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기를 뭐 기본적으로 뭐 목소리 자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캐릭터지만은 이제 노년이나 뭐 중년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막 굵은 목소리 이런 것도 조금은 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써주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또 단점적으로 또 비추어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뭔가 저만의 특색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우로서 조금 더 롱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선배님들의 모습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도. 그래서 요즘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내 느낌을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게 제 지금 가장 큰 목표고 과제이긴 합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멀티가 된다는 게 장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시그니처가 없다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 언제나 조언 환영하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라도 들을 생각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실제로 선배님들이랑 뵙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또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열심히 해야죠. 자, 질문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군요. 공통 질문 1번.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번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 어떤 성우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성우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예. 뭐 연기로든, 또는 이제 캐릭터로든, 작품으로든, 그리고 연기에 대한 태도, 또는 사람을 대하는 이제 저의 자세, 이런 걸로든, 물론 좋은 쪽으로, 가능하다면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석승훈이라는 성우가 참 이제 연기를 잘했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기에 참여하는 태도도 굉장히 성실했지, 이렇게 기억에 남고 싶어요. 10년 후면은 기억에 남다기보다는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잘하지 그리고 이제 태도도 좋지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그런 성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선배님들이나 또는 후배분들, 또 이제 동료분들, 네. 그리고 제가 팬을 할 때도 느꼈던, 또 지금은 선배님들이 되었지만 그때 느꼈던 성우분들에 대한 그
로망과 이제 그분들에 대한 동경 같은 거를 저도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제 발걸음을 걷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너무나 본받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분들처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좀 되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바람이에요. 예. 갈 길은 머나 멀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가다 보면은 그 끝엔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되게 힘이 돼서 또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이런 인터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또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 꼭 좋은 피드백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점은 아쉬웠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다음번엔 좀 더 좋은 연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포함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예,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댓글을 달면서 저한테 이제 어쨌든 간에 저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또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성우가 가능하다면 좋은 쪽으로, 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성우가 되는 게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고, 10년 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3번, 성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이 진짜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시험들은 이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일례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어느 과목이 부족해서 떨어졌고 혹은 또 어느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시험만큼은 1차부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합격 불합격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안 됐는지, 또는 어떤 연기가 내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됐는지, 나의 특장점이 어느 쪽인지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저는 약간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는 지망생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 하나 보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도달한 사람으로서는 그 빛을 조금 더 이제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빛을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보고 쫓아오실 수 있도록, 그 빛을 조금 더 이제 성우가 되었을 때 그 빛이 정말 도착했을 때는 올 때는 정말 멀게 보이고 저게 진짜 있을까 싶은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우가 되고 났을 때 그 빛의 따스함과 밝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 빛을 또 키우기 위해서 좀 이 성우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이제 기존 성우들의 이제 책무고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도달을 하셔서 그 빛의 따스함을 저희 함께 누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성우이기 이전에 성우 팬으로서 또 새로운 연기, 새로운 목소리 듣는 게 정말 좋거든요. 또 여러분의 그 새로운 연기와 새로운 목소리를 듣게 될 날이 저는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꼭,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오기를 저도 손모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재미는 좀 있으셨는지, 또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좀 됐는지. 네. 아니, 제가 이거 섭외를 받고 다른 분들이지, 다른 선배님들, 후배분들, 먼저 하신 분들 거 영상을 봤는데 답변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저는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편집의 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이후에도 이제 다른 성우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도 성우 팬으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꼭 더빙 덕후 채널, 그리고 이 덕터뷰, 네, 성공한 덕후 인터뷰, 네, 많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질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빙 덕후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겜돌이 석승훈, 아니죠. 제 방송이 아니니까. 네, 성우 석승훈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 또 다른 캐릭터로 또 다른 연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노력하고 연마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자리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여김없이 인터뷰 종료. 감사합니다. 후!